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여전히 뜨겁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누군가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존심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보이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누구보다 자신감이 필요한 순간에 힘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57세 김성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평소 친구들과 술자리에선 유쾌한 농담도 잘하고 후배들에게 존경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예전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몸 때문에 깊은 좌절을 겪었고 결국 아내와의 대화조차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자신감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지요. 이처럼 많은 남성들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 살아가지만 속마음은 외롭고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쉽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면 약해 보일까 두렵고 아내에게 솔직히 말하면 상처가 될까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 끙끙 앓으며 문제를 더 크게 키워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혼자 숨기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은밀한 고민을 단순히 감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에서는 활력 저하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왜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곧바로 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만이 이유일까요? 사실 활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첫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이나 운동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체 혈류가 막혀 쉽게 문제를 겪게 됩니다. 둘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잦은 음주, 늦은 밤 야식, 수면 부족은 모두 활력을 갉아먹습니다. 예를 들어 54세 이정호 씨는 매일 밤 늦게까지 회식과 술자리를 이어가다 보니 점점 아침에 피곤하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힘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스트레스입니다. 회사의 성과 압박, 가정의 경제적 책임은 남성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로 인해 호르몬 분비까지 위축시킵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긴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줄어들지만 줄어드는 속도와 정도는 생활 습관과 관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40대 후반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우는 길일 뿐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나서야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그 해결의 첫 단서, 오랜 세월 인류가 사용해온 특별한 자연 발효식품, 식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초는 오늘날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조미료 같지만 사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귀한 발효식품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식초를 작식동원의 대표 재료로 삼아 피를 맑게 하고 소화를 돕는 용도로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식초는 단순히 음식을 맛내는 재료가 아니라 여름철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지켜주고 피로 회복을 돕는 건강 비방으로 쓰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조상들이 매일 식탁에 식초를 올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맛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보호하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였던 것이지요. 실제로 옛 문헌에도 혈맥을 통하게 하고 더운 기운을 가라앉힌다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조상들은 매일같이 식초를 챙겼을까요? 바로 그 속에 활력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초의 발효 과정에서 생겨나는 유기산과 아세트산은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관 속 노폐물을 씻어내며
몸의 활력을 높여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식초는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라는 인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생활 속 보약이자 특히 남성들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식초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남성 활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어떤 활력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두 번째 심장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은 혈액 속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 있게 유지될수록 해면체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이는 곧 건강한 발기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매일 소량의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이 혈액순환 지표에서 평균 18%의 개선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식초의 유기산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피로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고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혈액이 탁해지고 막혀 있으면 도로가 정체된 교통처럼 답답하지만 식초는 도로를 청소해주고 차선까지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2세 김진수 씨는 평소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지 3주 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이전보다 부부관계에서도 활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혈액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남성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다른 중요한 재료인 생강이 어떻게 이 효과를 배가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마시는 생강차,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탕. 하지만 이 단순한 뿌리 식물이 남성 활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고 혈류를 빠르게 흘러가게 도와줍니다. 혈액이 원활히 돌면 신체의 각 기관이 충분히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특히 남성에게 중요한 부위로 혈액이 충분히 도달할 때 자신감 있는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62세 박준호 씨는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갑고 부부관계에서도 힘이 떨어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생강을 조금 넣어 마시는 습관을 2개월간 유지한 후 손발의 냉증이 크게 완화되었고 관계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까지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강은 남성 호르몬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생강 섭취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호르몬은 단순히 신체 기능뿐 아니라 남성의 자신감, 활력,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결국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남성의 활력을 되살려주는 뜨거운 불씨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식초와 생강이 만나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식초와 생강,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식초는 마치 오래된 도로를 깨끗이 청소하고 새롭게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정화되고 부드러워지면 피가 막힘없이 흘러갈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생강이 더해지면 그 도로 위에 달리는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피가 단순히 흐르는 수준을 넘어서 더 빠르고 강력하게 필요한 곳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신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며 동시에 남성 호르몬 분비까지 자극합니다. 즉, 몸 전체의 시스템이 다각도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55세 이민수 씨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씨는 몇 년 전부터 부부관계에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여러 보조제를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지요. 그런데 아내의 권유로 아침마다 사과식초와 생강즙을 섞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4주 만에 그는 눈에 띄는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부부관계에서도 예전의 반응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내 역시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식초와 생강의 만남은 단순한 합이 아닙니다. 서로의 장점을 끌어올려 상상을 뛰어넘는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조합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느냐입니다. 다음에서는 정확한 복용법과 지켜야 할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와 생강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바로 정확한 방법과 적정한 양입니다.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아침 공복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 1컵, 약 200ml에 사과 식초 1큰술, 약 15ml를 넣고 여기에 생강즙은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한 방울이라는 점입니다. 생강즙은 농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많아져도 위에 부담을 주거나 속쓰림, 과열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좋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활력은 과한 자극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꾸준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59세 최영수 씨는 처음에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루에 생강즙을 5, 6방울씩 넣어 마셨습니다. 결과는 위통과 소화 불량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양을 줄이고 정확한 방법을 지킨 뒤에야 비로소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처럼 좋은 것도 넘치면 해롭습니다. 정해진 방법과 양을 지켜야만 진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효과가 뛰어나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음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와 생강 조합은 많은 남성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위가 약한 분들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경우 식초의 강한 산성이 위 점막을 자극해 통증이나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복이 아니라 식후 30분 이후에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둘째,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등을 드시는 경우 식초의 성분이 약효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63세 한정우 씨는 고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식초를 과량 섭취했다가 어지럼증과 혈압 불안정을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양을 줄이고 의사와 상의한 뒤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60대 이상의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점막이 얇아지고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섭취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희석 농도를 더 낮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누구에게나 맞는 만능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안전한 사용법을 알았으니 다음에서는 이 조합을 실천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도대체 얼마나 빨리 변화가 올까? 놀랍게도 식초와 생강 조합을 꾸준히 지킨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불과 며칠에서 1~2주 사이에 작은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몸의 가벼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덜 피곤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호흡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58세 윤철수 씨는 재전에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마음은 급한데 몸이 잘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습관을 시작한 지 10일쯤 되니 확실히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단단함도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자신감까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성들이 자신감을 되찾으면 부부관계가 더욱 따뜻해지고 가족 분위기까지 밝아집니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고 대화도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작은 변화가 관계 전체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활력의 회복은 단순히 몸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더 오래, 더 크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서는 생활 속에서 쉽게 병행할 수 있는 보조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식초와 생강 조합만으로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여기에 간단한 운동 습관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그중 가장 추천하는 것이 바로 정맥 펌프 운동입니다. 정맥 펌프 운동은 서 있는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었다가 10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될 때마다 하체에 고여있는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 전신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64세 정영호 씨는 평생 앉아서 일하는 직업 때문에 하체 혈액순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식초와 생강을 섭취한 후 이 정맥 펌프 운동을 하루 3세트씩 실천한 지 2주 만에 다리의 묵직함이 사라지고 부부관계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은 헬스장에 가야만 한다는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정맥 펌프 운동은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입니다. 작은 동작 하나가 혈액순환을 깨우고 남성 활력을 회복시키는 큰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몸을 직접 움직여 혈류를 돕는 습관은 식초와 생강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줍니다. 다음에서는 또 하나의 보조 습관, 바로 따뜻한 족욕과 깊은 수면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습관은 바로 따뜻한 족욕과 깊은 수면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잠만 잘 자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면의 질은 남성 호르몬 분비와 직결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의 깊은 수면은 남성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황금 시간이죠. 하루의 긴장을 풀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족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발끝의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몸 전체의 혈류가 원활해지며 긴장이 풀립니다. 그 결과 심장이 편안해지고 뇌도 안정되어 깊은 수면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8세 박성호 씨는 늘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해 활력이 떨어지고 부부관계에도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매일 10분간 족욕을 한 후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함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활력과 자신감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작은 습관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전신의 회복력을 높이는 중요한 루틴입니다. 식초와 생강의 조합으로 낮 동안 혈류와 활력을 깨운다면 족욕과 깊은 수면은 밤에 몸을 재충전시켜 균형을 맞춰주는 두 번째 날개가 되는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몸 안의 활력을 돕는 영양소인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영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지켜도 몸속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하다면 활력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남성 활력의 필수적인 혈류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중요한 미네랄이죠. 아르기닌은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핵심 아미노산으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돕습니다. 발기력과 회복력에 있어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62세 김영수 씨는 평소 고기를 많이 먹지만 쉽게 피로를 느끼고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식단에 시금치, 땅콩, 호박씨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과 닭가슴살이나 호두 같은 아르기닌이 많은 음식을 의식적으로 챙기기 시작했죠. 몇 주 뒤 그는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활력이 넘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보조제 없이도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 속에서 충분히 활력의 재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식초와 생강으로 몸의 흐름을 깨우고 족욕과 수면으로 회복력을 다지며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으로 뒷받침한다면 남성 활력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을 손에 넣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생기는 변화와 꼭 지켜야 할 주의점까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내가 지금 시작해서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의심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장벽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실제로 58세 박준호 씨는 수년 동안 활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의 권유로 작은 습관 하나, 바로 아침 공복에 식초와 생강즙을 마시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결심도 아니었지만 단 2주 만에 몸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거대한 도약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천이 쌓여 어느 날 문득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언젠가라고 미루는 순간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활력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지금 단 한 번이라도 시작하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으며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큰 용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두 번째 전성기를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